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27일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오늘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위성 발사 대응 관련 긴급 회의가 있고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사이버 먼데이죠. 그리고 AWS 리인벤트 아마존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생성 AI에 대한 아마존 최고 경영진의 기조 연설과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28일 화요일에는 2030 엑스po 개최지 최종 투표를 하죠. 자, 부산이 꼭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오션 코스모 신소재가 유상증자 물량이 이날 상장하고요. AST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합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에코머티리얼 등 이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덩달아서 상장하는 종목군들도 좀 강한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 택시업계가 이제 2차 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그러네요. 자, 미국 기업 인투이트 슈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판매 결과가 이날 현지 시간으로 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11월 2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에이텀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18,0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란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10월 관광 통계,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이 발표가 되고 미국 3분기 GDP 수정치 및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도쿄 국제 로봇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일본의 로봇 관련주도 공부를 또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뉴욕 타임즈 딜북 서밋에서 인터뷰를 가집니다.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날 있고요. 자, 연준 베이지북은 이날 공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입니다. 동결이 또 우세하다고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날 개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이 첫 출시된 이후에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오스틴 기가 팩토리에서 첫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배송. 이날 이제 이전에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사이버 트럭이 연간 한 20만 대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마진 남께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했었죠. 자, HMM 인수전이 하림과 동원 2파전인데 11월 30일자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MSCI 리밸런싱이 이제 말일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정의되고요. 자, 연준이 또 가장 또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PC 개인 소비 지출인데 요거 역시 이날 발표를 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지금 핵심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5%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뮤 레전드가 이제 중국에서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요. 국회 본회의가 이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오페크 플러스 온라인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30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중요하죠. 네, 12월 뭐 배당 기준일, 그다음에 배당락,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네, 둘째 주 이제 목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난 다음에 그 2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군들 편출입 있죠. 이미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편출입 좀 되는지는 나와 있고, 최근 그러한 종목군들 편입되는 종목군들이 상대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전력개통 혁신 대책이 이날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12월 초에.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독점해 온 송전 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송전 배전 뭐 이런 관련주들 상승했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거래일인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헬렌 게일 스펠맨 컬리지 총장과 토론회를 가집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좀 해갈지 이것도 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LS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이날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가 무상증자 물량이 이날 상장하고요. 루닛도 무상증자 물량이 이날 상장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뭐 전기차, 뭐 중국 전기차, 니오, 뭐 리오트, 그 다음에 리비안, 루시드 이런 이제 전기차가 지난달 배송 업데이트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라고 합니다만 요게 이날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핵 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한 국제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런 주요 일정이 있다는 점, 특히 이제 경제 지표로는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 그다음에 이제 MSCI 리밸런싱,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아울러서 금요일장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토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이벤트 일정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벌써 이제 11월도 다 갔습니다. 이번 주 또 12월이고 2023년도가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2024년을 잘 좀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난 금요일장 미국 시장 뭐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을 했고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죠. 잠깐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다우지수 강보합 117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고 S&P 500 지수 소폭 강보합으로 끝났죠.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그러하죠.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VIX 변동성 지수는 마이너스 2.66%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과매수권에 좀 이르다 보니 상승폭이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있죠. 뭐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S&P 500 지수죠. S&P 500 지수가 이거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물론 뭐 5일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걸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제 5일선이나 51선이나 200일선을 좀 적용하긴 좀 그러하고 5일선을 좀 단기로 봐야겠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뭐 21선 정도 축으로, 물론 이제 또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200일선 제가 이제 11월 뭐 2일 날 뭐 공개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200일선 깨지기 전까지 뭐 끌고 간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겠죠. 아니다, 나는 뭐 50일선 돌파할 때 샀다고 그러면 나 50일 이동평균선 깨뜨릴 때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최근 뭐 한 2, 3일 전에 샀는데 혹은 일주일 전에 샀는데 나는 뭐 50일 이동평균선, 200일선 깨트리니까 하잖아. 그건 또 아니죠. 그때 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평선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대략 한 200일선 정도 다 샀다. 그러면 이제 제가 11월 초에 이걸 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단순 참고용으로. 자, 미국의 지수 관련 ETF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3배짜리, S&P 3배짜리, SOXL은 반도체 ETF 3배짜리입니다. 이건 반도체 ETF고요. 거의 뭐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형주는 애플보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자, 그다음에 로봇. 이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이렇게 써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였고 AI 관련주 역시 움직였죠. 네, 이런 이제 흐름 한국 마찬가지고요. 단순 참고 자료를 한번 적어놓은 거고요. 자, 미국 증시 애플이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7%. 그 이유는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 광군제 기간 동안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뭐 중국 내에서는 좀 줄어들었다. 뭐 그 소식이었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적 발표도 잘 나왔습니다만 괜히 뭐 중국 우려 내년도에 근데 이제 막상 또 중국용 인공지능 칩 세종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 연기한다는 소식에 2% 가까이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일단 메가캡과 반도체주들은 좀 혼조세로 좀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테슬라는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 존슨앤존슨 이런 헬스케어 쪽이 상대로 좀 선방을 좀 한 모습입니다. 빈비지닷컴 다시 가볼까요? 네. 자, 맵을 잠깐 보시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일라일리나 존슨앤존슨 등 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헬스케어 쪽 관련주도 약간 좀 움직이는 영향 중에 하나는 또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또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약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ETF 한번 보시죠. ETF. 자, ETF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봐요. ETF. 그러니까 각계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ETF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물론 빠른 성과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3배짜리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공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3배짜리 같은 경우는 좀 단기나 이런 쪽으로 좀 대응하는 게 오히려 낫고 이 지수 관련 ETF 이건 지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좀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AI 자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테크 관련 ETF XLK뿐만 아니라 반도체 SOXL 이건 3배짜리고 SOXS 이건 이제 반도체 ETF죠. 이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상승률만큼 움직이는 거죠. 3배짜리고 이건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ETF도 꼼꼼히 다 좀 큼직한 것들은 좀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이제 대응하기 좀 껄끄럽다 그러면 이런 ETF로 좀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뭐 외신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여기는 뭐 다음 주입니다만은 이제 이 기사 내용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사이버 트럭 인도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 테슬라 주식을 살 건지 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이제 이번 주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그동안 좀 상승을 했다 이거죠. 테슬라 주가가 뭐 얼마나 상승했나 잠깐 볼까요? 해외 시총. 자, 그래도 이제 좀 상승했죠. 자, 테슬라
봅니다. 235.45달러인데 이렇게 됐죠. 이제 30일 날 이벤트 앞두고 이게 밀릴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지. 근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항상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뭐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뚝 떨어진 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회복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버 트럭 배송 이슈 때문에 좀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 시 하락한 후에 지금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 때문에 상승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올해 180만 대 차량 공급 목표치를 수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목표치를 지킬지 계속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프리라는 투자기관의 펠리프 후초이스라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210달러로 낮췄고 그냥 홀드 등급을 좀 유지했다. 4분기 기록적인 지금 매출 목표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단 11월 30일에 사이버 트럭 배송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내 신형 모델 3개가 공개된 후에 이 부분은 10월 19일부터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4분기면 10, 11, 1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기록적인 매출을 좀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왜 애널리스트들은 약간 의문을 가지냐. 3분기 말까지 테슬라의 어떤 글로벌 이제 인도량은 130만 대였단 말이죠. 근데 4분기 때 최소 이 180만 대 차량 공급 목표치를 도달하려면 적어도 이제 48만 대 이상은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2분기보다 3%가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이 수치가 지금 나올 것인가? 근데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 47만 3천 대 정도로 좀 낮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였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만 과연 4분기 매출 목표치를 달성할지는 의문이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중시하는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뭐 EMU CPI, 그 다음에 중국 PMI, 오페크 플러스 회의,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협약 회의 이런 부분이 있고요. PC는 지금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에 0.3%인데 컨센 0.2%, 예상치 0.3%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이거 이제 그 가까이 돼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보건당국이 지금 이 호흡기 질환 이 급증함에 따라 이걸 이제 지금 피버 클리닉이니까 어떤 진료소, 발열 진료소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엄청 중국 내 환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WHO에서 왜 그런지 그걸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오늘 어제자죠. 블룸버그를 좀 보니까 중국의 호흡기 질환 급증 원인은 이 다양한 병형군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병원체 조합으로 인해서 발병되었다고 말하고 여기 관련된 기사 보니까 이제 WHO는 새로운 병원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 드문 일이 아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건강 조심해야죠. 네. 마스크
잘 쓰시고 겨울에 마스크 쓰면 춥지도 않습니다. 아울러서 손발 양치질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호흡기 질환 유행, 중국 보건당국이 각종 바이러스의 곤혹을 치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장이 이제 반도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이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지난주 잠깐 보시죠. 금요일장 외국인 현선물 때문에 현선물 순매도로 코스피가 2,500선을 내줬습니다. 자, 외국인이 2,214억 순매도했죠. 선물도 순매도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이제 SK하이닉스 등의 HBM 관련주들이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오죠. 온 디바이스 AI가 부각되면서 칩스 앤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텔레 칩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빙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챗 GPT 한번 넣어봤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빙에서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의 기기 내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직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는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반도체로 CPU나 GPU 등이 여기에 속한다. 로직 반도체 관련주들은 온 디바이스 AI의 수요와 증가에 함께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쭉 나오는데 요거 이제 이 부분은 틀렸더라고요. 이런 주가는 좀 틀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챗 GPT-4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딱 올려놓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달라. 그걸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각 변하는 시대에 빨리빨리 좀 적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500선 내줬고요. 코스닥 815.00. 그러니까 좀 봤지만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좀 주춤하고 그럽니다만은 결국 이제 반도체가 좀 과매수권에 올라왔지만 또 어떤 이유로든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뭘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야. 거기는 반도체가 끼어 있을 겁니다. 반도체 끼어 있으면 반도체 AI 반도체 등등 해서 그런 쪽으로 또 다시 큰 흐름은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대응하기 껄끄럽다. 그러면 ETF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연말 연초 때 항상 신성장 산업이 한 번씩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따져 보시고요. 자, 시간의 단일가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거래소는 영부하기 지난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시간에서 3.63% 상승했고요. 자, 코스닥 보시죠. 심텍 홀딩스, 그린 리소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일단 대략 이렇습니다. 지난주 특징주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한 15% 가까이 올랐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머티리얼스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가 분위기를 이끌어 가니까 계속 그 신규로 상장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죠. 금일장에 이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종목은 161% 공모가 대비 이렇게 이제 크게 올랐고 최근 상장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떨친 모습입니다. 계속 연속성은 없겠죠.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 머티리얼스였던
상승세가 이제 꺾이면 또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단어, 등장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좀 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사업, 민간에 열릴까,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재룡 전기 등 그런 관련주가 좀 상승했다. 뭐 그런 내용 좀 있죠. 자, 지난 금요일장 외국인 두산 노보틱스, 삼성 SDS를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삼성 SDS. 삼성 SDS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은 포스코 DX, 루닛 등을 외국인 순매수했고, 기관은 뷰노와 원택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일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